이건 제 지도예요. 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속 오래된 종이, 분명 자신이 40년 전 초등학교 시절 친구 수진이와 함께 그렸던 지도였습니다. 붉은 동그라미로 표시한 경주 골목, 파란색 별표의 전주 한옥마을, 초록 별표가 찍힌 제주 올레길까지. 어떻게 당신이 이걸 가지고 있죠? 남자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손안에 작은 상자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상자를 열자 낡은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영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 열쇠, 어쩌면 우리를 연결하려고 여기에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은영은 열쇠를 바라보며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40년 전 친구와의 약속, 그리고 지금 마주한 남자.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은영은 잠시 숨을 고르고 손에 든 열쇠와 눈앞의 남자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문득 오래전 공책 속 지도와 자신이 그리던 꿈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혼자라도 가야겠어요.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 울리자 은영의 발걸음은 이미 기차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3년, 아이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텅 빈 아파트 속에서 외로움만이 친구였던 그녀에게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손에 쥔 낡은 열쇠가 40년 전의 약속처럼 은영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날 40년 동안 멈춰있던 약속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3월 서울역. 68세 은영은 혼자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딸은 미국에서 가정을 꾸렸고 아들은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퇴직 후 혼자 남은 아파트, 저녁마다 텅 빈 식탁 앞에 앉으면 삶이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걷던 손길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내 손으로 길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렇게만 살 순 없어. 은영은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40년 전인 1984년 초등학교 6학년 시절 단짝 친구 수진이와 함께 그렸던 여행지도. 당시 두 소녀는 커서 꼭 가보자며 전국 방방곡곡을 표시했었습니다. 붉은 동그라미는 꼭 가보고 싶은 카페, 파란 별표는 전통 마을, 초록 별표는 자연 속 산책길, 두 소녀의 꿈이 담긴 지도였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남편과 결혼 20주년을 맞아 은영은 이 원본 지도를 그대로 옮겨 새 공책에 다시 그렸습니다. 어릴 적 추억을 되살려 남편과 함께 여행 가려고. 하지만 아이들 학원비, 대학 등록금 늘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지 못했습니다. 이젠 혼자라도 가야지. 나를 위해서. 첫 목적지는 경주였습니다. 3월 15일 경주 황리단길. 은영은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3월의 햇살이 따스하게 어깨를 감쌌습니다. 커피 향과 햇살 속 잠시 쉬며 오래간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실례지만 여기 앉아도 될까요? 고개를 들자 60대 후반쯤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차분한 음성, 단정한 회색 니트.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앉으세요. 남자는 말없이 자리에 앉더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선을 주지도 않았지만 묘하게도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30분쯤 흘렀을까요? 남자가 일어서며 작은 명함 하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경주에 며칠 머무신다면 한번 들러보세요. 작은 갤러리입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은영은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시간의 방 갤러리. 3월 18일 전주 한옥마을. 은영은 한옥 카페에서 전통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사이로 봄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저 멀리 한옥 처마 아래 그 남자가 또 보였습니다. 우연일까? 은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남자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남자는 이미 골목 안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저 나무 벤치 위에 작은 쪽지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의 지도와 저의 지도 같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분명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은영은 가방 속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그녀가 40년 전 파란 별표로 표시했던 바로 그 골목이었습니다. 도대체 뭐지? 3월 22일 제주도 올레길. 은영은 초록빛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3월의 제주는 유채꽃이 피어나기 시작했고 바람은 아직 차가웠습니다. 바닷바람 맞으며 천천히 걸으니 마음까지 차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영 씨. 은영은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남자는 잔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 아내가 남긴 지도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은영. 함께 가고 싶은 곳들. 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예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호입니다. 그리고 저도 당신처럼 누군가와의 약속을 지키러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민호는 가방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은영이 가진 지도와 거의 똑같은 표시들, 붉은 동그라미, 파란 별표, 초록 별표, 하지만 필체는 달랐습니다. 이건 제 아내가 40년 전에 그린 원본 지도입니다. 그날 저녁 제주 게스트하우스 마당. 민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 이름은 최수진입니다. 5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은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최수진.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내는 생전에 늘 한 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여행 지도를 그렸지만 중학교 때 헤어진 친구. 이름은 이은영이었습니다. 수진이. 최수진이요? 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머릿속에서 하나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동창이었어요. 1984년 서울 은평구에서 함께 자랐습니다. 민호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맞으셨군요. 은영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와 저는 단짝이었어요. 매일 함께 놀고 함께 여행 지도를 그렸죠. 그런데 제가 중학교 올라가기 전 강남으로 이사하면서 연락이 끊겼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지난 세월을 되짚었습니다. 1984년 봄 서울 은평구. 12살 은영과 수진은 단짝 친구였습니다. 방과 후 골목에서 놀고 여름엔 계곡에 가고 겨울엔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두 소녀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우리 커서 꼭 여행 가자. 응. 전국 다 돌아다니는 거야. 붉은 펜으로 카페를 표시하고 파란 펜으로 전통 마을을 그렸습니다. 초록 펜으로는 자연 속 산책길에 별표를 쳤습니다. 이거 우리만의 비밀 지도야. 약속! 약속! 하지만 중학교에 올라가며 은영의 가족은 서울 강남으로 이사했습니다. 수지는 은평구에 남았습니다. 은영아, 꼭 연락하자. 새 주소 알려줘. 응, 편지 쓸게. 하지만 은영은 새 주소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사 후 정신없는 전학생활,
그리고 어린 마음의 부끄러움.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40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3월 제주. 수진이가 당신 아내였군요. 은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호는 잔잔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평생 그 지도를 간직했습니다. 저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바쁘게 살면서도 늘 그 공책을 서랍에 넣어뒀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은영은 조심스레 자신의 공책을 꺼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키우면서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0년 전 남편과 결혼 기념일 이 원본 지도를 그대로 베껴서 새 공책에 그렸어요. 수진이와의 추억을 되살려서. 그래서 두 지도가 같은 겁니다. 40년 전 같은 원본에서 시작된 지도.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편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읽어보시겠습니까? 은영은 조심스레 편지를 펼쳤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마당에 울렸습니다. 민호에게 나는 평생 후회가 하나 있어요. 어린 시절 친구 은영이와 약속했던 여행을 가지 못한 것. 하지만 후회하진 않아요. 당신과 함께한 삶이 행복했으니까.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내가 먼저 가거든 그 지도를 따라가 줘요. 그리고 혹시 은영이를 만나게 된다면 수진이가 평생 너를 잊지 않았다고 전해줘요. 민호, 당신도 이제 자유로워지길. 이젠 누군가를 사랑할 자격이 있어요. 수진. 편지를 다 읽은 은영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수진아, 민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아내의 유언대로 5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갤러리를 열고 아내가 남긴 지도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마주친 건가요? 아내가 남긴 공책에는 특별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민호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경주 황리단길 카페 오전 10시 30분쯤. 은영이는 항상 아침 일찍 출발하는 습관. 전주 한옥마을 골목 오후 2시쯤 점심 먹고 천천히 산책할 시간. 제주 올레길 이른 아침 은영이는 해돋이를 좋아했음. 아내는 어린 시절 은영 씨의 습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 시간대에 이곳을 방문하라고 남겨뒀습니다. 은영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진이가 우리를 연결하려고 한 거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핵심 장소 몇 곳만 미리 다녀왔고 나머지는 아내가 남긴 시간표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3월 26일 제주 갤러리. 민호는 은영을 제주 갤러리로 초대했습니다. 보여드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갤러리에 들어서자 벽면 가득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영은 그중 한 액자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벽에 걸린 지도, 분명 자신과 수진이 함께 그린 그 원본 지도였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바랜 것, 모서리가 구겨진 것, 심지어 왼쪽 위 작은 커피 얼룩까지. 이건 아내가 평생 간직한 원본 지도입니다. 40년 전 당신과 함께 그린 바로 그것입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액자를 내렸습니다. 뒷면에 연필로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4년 봄 은영이와 함께. 우리의 약속. 수진. 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도 똑같은 지도를 가지고 있어요. 40년 전 우리가 함께 그린 원본을요. 수진이는 한 장을 자신이 갖고 한 장을 당신에게 준 거였군요. 그렇네요. 우리 둘 다 같은 원본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은 각자의 공책을 나란히 펼쳤습니다. 40년 전 그린 지도,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4월 초 일주일 후 민호는 은영에게 말했습니다. 은영 씨, 제가 보여드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며칠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은영은 혼자 제주 바다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 바람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천천히 숨을 쉬며 생각했습니다. 수진이는 나를 위해 이 모든 걸 준비했구나. 평생 나를 잊지 않았구나. 40년 전 약속, 평생 잊지 못한 친구. 그리고 이제 만난 또 다른 인연. 나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도 되는 걸까? 4월 5일 갤러리. 은영은 민호 앞에 섰습니다. 보여주세요. 남은 것을. 민호는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뚜껑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오래된 나무 냄새가 풍겼습니다. 안에는 낡은 열쇠 하나와 사진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열쇠는 아내가 평생 목에 걸고 다녔던 겁니다. 사진첩을 펼치자 젊은 시절 수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어린 은영이 함께 찍힌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 사진, 제가 갖고 있던 건데. 아내도 똑같은 사진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연필로 흐릿하게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1984년 여름 은영이와 함께 평생 잊지 않을게. 은영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열쇠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이 열쇠가 무엇을 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갤러리 한쪽 벽으로 다가가 작은 문을 열었습니다. 문 뒤에는 오래된 금고가 있었습니다. 열쇠를 꽂자 낡은 금속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천천히 열쇠를 돌리자 금고 뚜껑이 무거운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안에서 희미한 먼지 냄새가 풍겼습니다. 금고 안에는 2개의 편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민호에게, 하나는 은영에게. 은영은 조심스레 자신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소리가 고요한 갤러리에 울렸습니다. 은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민호를 만났겠구나. 미안해. 40년 동안 연락 한 번 못했어. 내가 이사 간 날 주소를 몰라서 편지도 못 보냈어. 하지만 난 늘 너를 기억했어. 우리가 함께 그린 지도, 우리의 약속. 난 이제 떠나지만 너는 아직 남아있잖아. 제발 우리의 약속을 지켜줘. 그리고 민호도 좀 챙겨줘. 혹시 알아? 너희 둘이 잘 맞을지도. 사랑해, 내 친구, 수진. 편지를 다 읽은 은영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호는 부드럽게 그녀 어깨를 감쌌습니다. 수진이는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걸 준비했던 거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영 씨, 네, 우리 이 지도 끝까지 함께 가보면 어떨까요? 천천히 쉬어가면서. 은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함께요? 네, 수진이가 바랐던 것처럼. 은영은 망설였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며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님, 남편, 아이들. 정작 자신을 위한 삶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좋아요. 함께 가요. 그로부터 6개월,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은영과 민호는 지도의 모든 곳을 천천히 함께 여행했습니다. 강릉 바다에서는 해돋이를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속초 설악산에서는 중간중간 쉬어가며 단풍을 즐겼습니다. 보령에서는 머드 축제를 구경했고
여수 밤바다에서는 조용히 산책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민호는 은영에게 아내와의 추억을 들려줬고 은영은 민호에게 남편과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죽은 배우자에 대한 미안함, 새로운 감정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배신이 아니라는 것을, 새로운 시작이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저녁 강릉 바닷가,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은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두 사람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2024년 12월, 지도의 마지막 장소, 서울 은평구. 두 사람은 어린 시절 은영과 수진이 살던 골목에 섰습니다. 40년 전 그대로인 골목, 여전히 남아있는 구멍가게, 낡은 놀이터. 여기서 수진이와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사 가던 날, 울면서 손 흔들었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죠. 민호는 은영을 안아줬습니다.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이건 수진이가 남긴 또 하나의 비밀입니다. 며칠 전에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호는 골목 끝 오래된 한옥집 앞에 섰습니다. 수진이가 돌아가기 1년 전 평생 모은 돈으로 몰래 산 집입니다. 은평구 옛 집터 근처였다고 합니다. 저도 며칠 전에야 알았습니다. 민호는 열쇠로 대문을 열었습니다. 대문이 열리자 작은 한옥 마당이 나타났습니다. 정갈하게 가꿔진 화단에는 유채꽃이 피어 있었고 따스한 햇살이 낡은 마루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빛이 스며들어 마당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마루에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 그리고 은영에게. 이 집은 너희 둘을 위한 곳이야. 민호, 이제 당신 차례예요. 행복할 차례. 은영아, 40년 만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미안해. 하지만 이젠 우리 약속 지킬 수 있겠지?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길 바라.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마. 남은 인생 자유롭게 살아. 너희의 황혼이 아름답기를. 수진. 은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민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옥 마당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민호가 은영을 바라봤습니다. 은영 씨, 네, 우리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은영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며 처음 느끼는 감정.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 오래 참아왔던 감정을 이제야 받아들이는 순간. 네, 시작해요. 민호는 은영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의 문을 함께 열어요. 두 사람은 한옥 마당에서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낡은 지도가 이끈 운명. 한 사람은 죽었지만 두 사람을 살렸습니다. 황혼의 사랑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마음이 살아있다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은영과 민호처럼 당신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황금빛 노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도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인생 이야기도 언제든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황혼도 아름답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따뜻한 밤 되세요.